자, 인생 이륙 평생 부자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챕터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3시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가벼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검토할 만한 물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 이것만 알아도 이런 물건 투자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간략하게 마인드 정리부터 하면은요, 이런 마인드로 성투하자. 하락기든 상승기든 무릎 타이밍 매수를 위한 노크를 하라. 이 노크라는 말이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타이밍 매수를 위한 노크를 하라. 그렇게 매수한 투자는 하락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시간은 나의 편이기 때문이죠. 무릎 타이밍에 매수를 한 사람은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고, 매수하면서 바로 올라가면은 그것보다도 더 기분 좋은 일은 없죠. 그래서 가격과 세상과 인생은 똑같이 돌고 돌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라고요? 가격과 세상과 인생은 돌고 돌 뿐이다. 네. 그러니 이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투자자는요, 이 바닥에서 결코 스트레스 쌓인다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죠.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과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은 때를 알고 또 매도 타이밍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사례에서 시간에 투자하신 분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10년 됐네요. 그죠? 10년이 넘었네요. 분당 임해동에 있는 아름마을이네요. 분당 임해동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당 하면은 신분당선, 분당선, 그리고 이 판교에서 나오는 그 여주, 판교, 광주까지, 여주까지 가는 그 전철도 이렇게 개통되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입지로서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2013년도에 4억 천에 나온 이 물건인데, 이 4억 천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가격입니까? 거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물건은 3억 2,8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억 7천만 원, 약 90% 정도의 가격으로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매수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겠죠. 실투자금이 세입자 들인 만큼의 금액을 공제하면은 실투자금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투자를 한 뒤에 시간에 투자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이 물건은 15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좋은 시절을 가졌던 물건이었죠. 자, 그러면은 불과 10년 사이에 1억대의 실투자 금액으로 얼마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10몇 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1년에 1억 벌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요, 실투자금에 대해서 1년에 100% 수익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10년 넘게 꾸준히 올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갭 투자의 원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 한번 볼까요?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월드마크, 푸르지오 월드마크인데 16층에 있는 아파트고, 결국은 이 아파트도 평수가 30평대 국평이네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감정 가격이 8억 7,400이 감정인데 4억대까지 떨어졌네요. 세입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수할 금액 없습니다. 없는데도 지금 4억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을 얼마에 낙찰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저도 모르는 것이지만은 요 정도에서 더 위로 올려서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세가 얼마까지 올라가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편하게 견딜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 끝난 게임에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성구 당수동에 있는 물건, 이 물건도 살펴볼까요? 살펴볼 물건들이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시세가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도 30평대 아파트입니다. 5억이라는 감정을 받은 이 아파트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물론 이 물건도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물건 제가 살펴봤더니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고 세입자를 들이든 아니면은 뭐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실제로 이사를 해서 실거주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다시 이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는 거죠. 이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건들이 많습니다. 장안구 정자동 삼성 미도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국평 기준으로 제가 30평대 물건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물건 역시 4억대 물건이 지금 2억이지 않습니까?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물건 역시 인수할 추가 부담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 이런 물건 아까 앞에 물건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투자를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2년도에도 아까 정작 분당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신 분이나 이 사람이 지금 투자한 것이나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거죠. 단지 이 물건은 분당이 아니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다는 그 물건 입지 차익이 있을 뿐이죠. 그죠? 물론 입지로 따지면은 임해동 물건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또 투자금 자체가 워낙 작은 실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부산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부산에서 부산 사나이를 만나보고 2억 6,400짜리가 1억 6천 1억 떨어졌네요. 예, 이거 역시도 30평대입니다. 물건 역시 추가로 부담할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뭐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마인드로요. 이게 1억 6,800 이상으로 써내서 만약에 낙찰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물건 역시 세입자를 들이고 갭 투자하는 방식으로 뭐 세팅을 시켜 놓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질 일이 없어요. 조마조마 더 내려간다고 해서 더 조마조마하는 그런 심리만 극복할 수 있으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마인드 하나만 바꾸더라도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죠. 특히 시기적으로 아주 투자하기에 좋은 시절이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한 개 더 있네요. 똑같은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역시 30평대 물건, 뭐 일본 분이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형식적 경매네요. 소유자가 여러 명인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제값이 3억 7,700까지 감정이 되던 게 2억 4천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는요, 무리해서 낙찰받으려고 높은 금액을 쓸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물건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볼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서요. 너무 높은 금액으로 쓰지 마시고, 예, 충분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만으로도 갭 투자 성공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한 갭 투자 성공하려면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무릎 포인트를 찾자. 설령 그 무릎 포인트가 잘못된 포인트이라서 만약에 허벅지에서 샀다 손 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재정 시스템을 세팅을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좀 더 큰 상승을 원하신다면은요, 입지 판단에 충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표적인 입지 요소들이 뭐죠? 교통합군,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 지역이 가까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면은 상당히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것도요, 똘똘한 한 놈 내지 두세 놈 정도까지만 투자하는 것이지, 수십 채를 투자해 가지고요,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욕심 내지, 그렇게까지 하면은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두세 놈만 투자해도 충분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현금 종잣돈을 투자하고도 기본적인 현금 종잣돈은 있어야만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마음이 자꾸 조마조마해져요. 투자가 심리가 불안해지면은 제가 볼 때는요, 상당히 불편해져요, 생활이. 그래서 생활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약간의 현금 종잣돈은 투자하고 난 뒤에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적어 본 거고요. 투자하는 방법은 초보는 경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금매하셔도 충분합니다. 경력자는 경공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마디로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만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갭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 공감하셨습니까? 정답이 없는 투자 시장이지만은 저는 거의 99.9%에 도전하는 정답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릎에서 투자하면은 누구라도 이긴다. 그리고 내가 관리 못하는 투자에 혹하지 마라. 투자해서 내가 관리 못하는 투자 많죠.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짜 물건들, 이런 것들 투자하고도 공투 잘못해가지고 이거 어찌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끌려가는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마음도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혹하지 마라. 그리고 시간에, 국가 정책에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가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침체를 겪게 되면은 국가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더라라는 것을 쭉 경험해 왔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감 실천할 수 있으면은 누구라도 평생 부자 될 자격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파트 1만 알아도 이런 물건 투자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하고 카카오 채널로 상담을 대화를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요, 카카오 채널에 토지김 박사 행수 검색해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은 저랑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